2024년 7월 3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순리라는 단어로 감성 경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감성 경제를 풀어갈까 합니다. 감성 경제라기보다는 댓글에 미쓰리 사진 올려놓고 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건 뭐지?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런 의미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증권방송과 인연이 돼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증권사 근무하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됐고, 나름대로 시청률도 잘 나오고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 PD들이 전문가님 우리 방송에서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여러 코너에 나가게 됐고, 주위 PD님들이 너 방송 잘한다 라고 해서 증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경제방송인을 꿈꾸기 시작했죠. 주식하는 사람도 보지 않는, 주식하는 사람조차 보지 않는 재미없는 증권방송이 아니라, 야, 정말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되게 재미지다. 이런 경제방송을 꿈꾸면서 저의 그 인생이 가장 화려했던, 대부분 화려해야 되는 30대를 그냥 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출연료를 거의 못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하도 방송을 이제 자주 하게 되니까 회당 3만 원, 4만 원 요렇게 출연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출연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방송국을 통해 들었을 때, 저 출연료 안 주셔도 되니까 방송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모았느냐? 아니죠. 보증금 다 까먹고 그때 진짜 완전히 알거지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록 막 굶어가면서 배골아가면서 힘들게 방송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런 약간 무모한 꿈을 하나 가지고 제 10년을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복이의 발키리, 주식소녀의 시크릿, 서울경제방송 에서 센TV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 제목 모두 제가 만들고, 그리고 의상도 제가 직접 준비하고, 소품까지 준비하고, 그냥 한 번 나갈 때마다 어찌 보면 마이너스였죠.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깨달은 진실은 뭐냐면, 안 되는구나. 재미있는 경제방송? 웃기고 있네. 그냥 증권방송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목 추천하면 돼. 이거였습니다. 국장들도, 야, 저처럼 방송하는 애 많어. 쟤 증권사 출신이라며. 종목이나 추천하라 그래. 이런 결론을 얻게 돼서 10년 동안 올인했던 저의 어떤 소중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앞으로 난 뭐 하지?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때 방송의 어떤 기대는, 미련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그때 팟캐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면 언젠가는 증권경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방송, 증권방송에 돈다방 미쓰리라는 프로가 생기는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했죠.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종목 좀 주세요. 어떤 거 사면 돼요? 아, 됐고요. 그래서요. 어떤 종목 사면 돼요?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안 되겠구나. 뭐 재미있는 경제 방송 개풀 뜯어 먹는 소리구나. 그래, 그러면 주식 매매나 하자. 뭐 이런 결론을 내려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가 완전히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죠. 제가 방송을 접어야겠다. 그러니까 방송을 접고 주식 매매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새날이란 방송을 만나게 돼서 개뿔도 모르지만 정치 시사를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되고 일명 방송이라는 걸 또 어떻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를 이대로 보내지 말고 뭔가 아직까지 조금 미련을 더 잡아볼까? 허접하지만 한 단계 뭔가 이렇게 레벨업 시켜볼까? 뭐 이런 또 뭔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작년 이제 중반부터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시황의 달인, 뭐 매매의 달인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십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라고 욕심을 딱 먹는 순간 우리 행운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리고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슬퍼했고, 그리고 이제 이 슬픔을 이겨내야지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현재까지.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보이는 가능성이 있으면, 아니면 목표가 생기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가 나를 이끈다. 그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목표가 생기면 막 이렇게, 제가 또 추진력 갑이거든요. 뭔가를 막 지를 텐데,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반백년이어서 이제 맛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행운이의 자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으쌰! 하는 이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어거지로 막, 아니야, 으쌰 할 거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전히 생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돈다방 미쓰리라는 거를 없애기는 사실 되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싼티나는 제목이지만 사람들한테 돈다방 미쓰리 그러면 나 깜짝깜짝 빵빵 터지죠.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허접한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내년이면 10년이에요. 만 10년 합니다. 나름대로 감성경제방송이라는 뭐 컨셉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내려놓지는 말고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어떤 기회를 좀 잡고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 내지는 시점에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2800포인트에 목숨 걸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목이야, 왜 너는 업종 얘기를 안 하고 왜 너는 종목 얘기를 안 해. 제가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되는구나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약간 기운 빠짐? 그럼 이렇게 이 바닥에서 10년을 넘게 뭔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바꿔보겠다고, 재미있는 경제방송을 만들어보겠다고 올인했던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짐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하면 또 되겠어? 안 될 텐데? 뭐 약간 이런 실망감이 여전히 좀 잔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에 사진도 올려놓지 않고, 제가 게으름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6월 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 다 돌려보고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거 다 체크하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야냐 할 수 있어. 야 개인 투자자들 바뀔 수 있어.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아직 제가 뭐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제가 실감을 못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땅바닥에 철푸덕 엎드려져 있어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은 하고 머리는 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제 스스로 핑계로 그래 행운이를 잃은 슬픔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모멘텀을 한번 잡아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한번 비우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여유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데 하겠죠. 예, 제가 또 욕심도 많고 그런 그 욕심꾸러기여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너부러져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뭔가를 준비하고 혹은 하다가 또 제가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실망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게 인생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왜 사진을 올리지 않는지 그리고 왜 방송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돈다방 미쓰리 많이 들어주세요라고 해봤자 아시다시피 돈다방 미쓰리는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또라이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제 방송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뭐 저는 다행이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그런 그 미쓰리가 하는 얘기를 좀 필요로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괜찮아질 텐데 라는 희망은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방송에 대한 감성, 경제에 대한 감성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7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하락 출발을 했어요. 다우지수 0.41% 상승, S&P 500 0.62% 상승, 나스닥 0.84% 상승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저는 먼저 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5월 9일인데요. 4월 대비 22만 건 증가해서 814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대신에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3년 5월 대비는 무려 120만 건 감소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작년보다는 고용이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다. 하락한 주식시장을 상승 마감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비둘기 제롬 파월 선생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은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최신 지표와 그 앞선 지표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 이게 바로 4월달과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의 둔화인 거죠. 최신 지표가 뭐겠습니까? 6월 말에 확인한 개인 소비 지출, 6월 중순에 확인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 앞선 지표는 뭐겠습니까? 5월달에 발표한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모두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신 지표와 그 앞선 지표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감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일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시카고 PMI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뭐 ISM 제조 PMI 지표가 잘 나오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개소리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미 5월 1일 날 5월 달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인이 안 되면, 즉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부진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월달 FOMC 회의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시장의 신호를 줌으로써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감이 더 필요하다.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사골국이라고 하죠. 계속 우려먹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향후 몇 달 내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새로운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뭐예요 여러분? 미국은 경기 둔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언제부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재료는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우려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낼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합니다. 오직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 오직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뿐입니다. 자,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 9월달 금리 인하될 것이다 67.2%, 9월달 금리 동결될 것이다 32.8%, 거의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내일은 7월 3일은 반장만 열립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일찍 문을 닫고요. 7월 4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은 거래량이 되게 뒤지부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 집중되는 시선이 바로 7월 5일날 고용지표로 압축되겠죠. 자, 그거는 우리가 또 경제지표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제가 계속 강조하죠. 2800포인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2800포인트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도 만들었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2600포인트에서 이게 2600포인트가 되면 한번 겁나게 한번 놀아볼까 그러고 판을 깔고 있는데 자꾸 2800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2800에 닿을까? 어떻게 하면 2800에 안착할까? 여기에 지금 정신줄들을 놓고 거기에만 지금 올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정신줄을 놨습니다. 뉴욕 증시 올라가니까 28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7월 3일 수요일 현재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아니야 다시 2800 가야 돼 어떻게든지 가야 돼 이렇게 다시 또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만 2800포인트 쉽게 터치 못하죠.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죠. 2800포인트 터치는 할 거라고요. 문제는 2800이 터치가 되면 자꾸 전문가들이 설레발을 쳐서 문제인 거지 2800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2900을 못 가니까 문제죠. 자, 뉴욕 경제, 그러니까 뉴욕 증시, 그다음에 뉴욕 경제 지표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변함없는 시황관. 지금은 여러분 유동성 장세 아니고요. 2,800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제 느낌으로는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한 몇 달 전에 보여진 것처럼 상당히 저질장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3천 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매매하시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뉴욕 증시 반장밖에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내일 새날 출연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 보고 별거 없네 그러면 패스하고 어차피 7월 4일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7월 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7월 3일 수요일 반장 이야기 조기 폐장 있지만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같은 거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대로 한번 리딩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말고 내일은 새날에서 뵐 거고요. 저는 금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